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 어느 한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할머니 집에 갔었어. 할머니 집은 외딴 산속에 있었고 그동안 이야기로만 들어오던 무서운 장면들을 떠올리게 했지. 친구들은 전부 그럴싸한 공포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 밤마다 울리는 자명종 시계 소리나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럽게 닫히는 창문 소리 같은 것들 말이야. 우리는 마치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무서운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묘한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묘한 쾌감을 느꼈어. 어느 날 밤 우리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몇몇 지역 전설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어. 할머니는 아주 오래된 샤머니즘 전통을 지닌 분이셨어. 그분의 전설 중 하나는 조각난 얼굴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어. 이야기에 따르면 산속에는 한때 아름다운 여자가 살았는데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 그녀의 얼굴이 잘려나가는 끔찍한 사건을 겪었다고 했어. 그 후로 그녀는 항상 밤이 되면 자신의 얼굴 조각을 찾아 산속을 떠돌아다닌다고 했지.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우리는 모두 집으로 가기까지 상당히 긴장된 상태였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그로부터 몇 주 뒤 나는 그 산속에서 조금 더 모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낮 시간 동안 혼자 그 산을 탐험하기로 했지. 그러다 너무 깊이 들어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 당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길을 되찾을 수 없었어. 밤이 가까워지고 해가 질 무렵 나는 저 멀리서 성냥불 같은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어. 나중에 와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어. 불빛을 따라가 나무 사이로 지나치던 중갑작스럽게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 내가 본 것은 오래된 오두막이었고 그곳에서 나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다급한 비명 소리가 들렸어. 그러나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조심스레 오두막 근처로 다가갔지. 창문 너머로 내다보는데 그 안에는 금속으로 된 무언가가 찌그러지는 소리와 함께 기괴하게 뒤틀린 실루엣의 사람이 비춰졌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 하지만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 오두막 문을 살며시 열어본 순간 내 눈앞에는 문장이 써져 있는 천장이 있었어. 조각은 여기에서 다시 모인다라는 문장이었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과 함께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어. 갑자기 등 뒤에서 또벅또벅 무언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져 뒤를 돌아볼 수 없었어.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고 말았지. 그리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마주쳤어. 자기가 예전에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성형이라도 한 것처럼 그 여자의 얼굴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실핏줄이 터지며 핏물이 떨어지고 있었지. 그녀는 가늘게 웃으며 말했어. 너도 내 조각이 되어줘. 그 순간 나는 신경도 끊긴 채 그 자리에서 봉황이 울음소리처럼 비명을 지르고 무작정 달렸어.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고유한 산속 모험은 그날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어. 지금도 그 오두막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내 환상이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나는 절대 그 산속 깊은 곳으로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지. 이 모든 경험은 마치 악몽처럼 내 머리에 남겨져 때때로 나는 그 오두막이 다시금 꿈속에 등장하는 것을 경험하곤 해. 그 여자의 기괴한 얼굴은 말야 영원히 내 기억 속에 박혀있는 듯해.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10년 전 어느 여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대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학생 김민수였습니다. 민수는 평소 공포영화나 귀신 이야기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지만 그의 유쾌하고 활기찬 성격 덕분에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나고 여름방학을 맞이한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캠핑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의 외곽 숲속에 위치한 작은 산장이었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그들은 종말과도 같은 공포를 체험하게 됩니다. 민수와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지훈, 소영, 준호, 그리고 지수는 자동차도 대에 나눠 타고 산장으로 떠났습니다. 산장은 매우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위에는 다른 사람들의 집이나 상점도 없이 고요하고 적막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밤이 다 되어 산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두운 숲속은 사방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숲의 바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산장에 걸어들어섰을 때 민수는 끔찍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산장은 낡고 오래된 상태였으며 건물의 모든 구석구석이 무언가 감춰져 있을 것 같은 불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짐을 풀고 술과 함께 밤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캠핑 첫날 밤, 친구들은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무서운 이야기로 옮겨갔고 지훈이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귀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너희 들었어? 이 근처에서 몇 년 전에 사람들이 많이 실종됐다잖아. 다들 여기서 어떤 조난 사고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사건이 조금 이상했다더라. 소영이 흥미를 보이며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 지훈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종된 사람들 중 몇 명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이게 그냥 죽은 게 아니었어. 그들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에 찬 채로 왜곡되어 있었다고 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뜨거운 여름밤에도 불구하고 몸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밤이 깊어가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수는 방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방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고 민수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방울 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산장의 어두운 복도를 지나 방 한 구석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빛이 아닌 희미한 그림자와 함께 중앙에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관 주변에는 희미한 형체들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몸이 굳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관 속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정신이 아득해지기 직전 커다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친구들이 깨어나 그를 붙잡았고 민수는 흐느끼며 방금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어나 산장을 떠나자고 제안했지만 친구들은 아직 남아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민수가 과음을 해서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민수와 같은 끔찍한 환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울 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산장 내부에 있던 각 방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 방에 모였지만 그들의 공포는 계속되었습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인간이라 믿기 힘든 비명 소리와 함께 산장을 덮치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갑자기 꺼지고 창문이 자의로 열리고 닫히는 등 끊임없는 공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산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는 길, 숲은 방향을 잡기가 힘들었고 그들은 점점 깊은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그들은 힘겹게 숲을 벗어났고 자동으로 이어지는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산장에서 겪은 공포는 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각자 다른 길로 흩어졌지만 그날 밤의 악몽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문득문득 그날 밤의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친구들 또한 민수와 비슷한 증상을 겪었는데 그중 지우는 끝내 신경, 쇠약으로 쓰러져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민수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 산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그가 보았던 것의 실체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전문 심령 연구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함께 산장에 재방문했습니다. 산장에 도착한 그들은 즉시 기이한 에너지와 느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심령 연구팀은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산장의 구석구석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이 산장은 무당이 운영하는 종교적인 의식 장소로 사용되었고 그곳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의식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의식들이 인간의 영혼을 이용해 무언가를 소환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조사가 끝난 후 민수와 연구팀은 이 상황을 무당이 버린 의식의 잔해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의식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산장에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이 남아 공포를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산장에서 생긴 모든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세레머니를 진행했습니다. 몇 년 후 민수는 더 이상 그 공포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마치 꿈처럼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체험은 민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만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소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포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민수와 그의 친구들이 겪은 그 공포의 밤은 절망을 이기고 끝까지 나아가려는 의지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수연이는 기말고사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다.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날도 그는 똑같이 도서관에 머물고 있었다. 한여름이었지만 도서관 내부는 이상할 정도로 서늘했다. 수연이는 안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가 냉기가 너무 심해 가족이 보내준 후드티를 꺼내 입었다. 도서관에는 그와 몇 명의 학생들만이 남아 있었다. 어느새 시간이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문득 문서 정리하던 중 노트북 화면에서 짙은 어둠 속 무언가가 보인 것 같았다.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자 처음 본 우러난 사내가 노려보고 있는 듯한 형상이 언뜻 비쳤다. 순간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피곤해서 그런가? 스스로 중얼거리며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곤두선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잠시 후 도서관의 한 코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종이 넘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의자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소리의 방향을 찾아 나섰다. 수연은 그 소리가 도서관 구석의 오래된 서적 코너 쪽에서 들려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코너는 평소 잘 사용되지 않는 곳이라 적막감이 감돌았다. 도서관의 한켠에서 나오는 불빛이 반짝일 뿐 메인 조명들은 이미 꺼져 있었다. 수연이 그 코너에 다가갔을 때 놀랍게도 거기에는 한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책장을 뒤적이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저기요, 여기가 닫힌다는 걸 모르시나요? 수연은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순간 가슴 한켠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이 여자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과연 사람인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말을 건네려 했을 때 여자는 뚜벅뚜벅 걸음을 멈추고 뒤돌았다. 얼굴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 수연은 볼 수 없었다. 얼굴이라고 하긴 어려운 피투성이가 된 형체뿐이었다. 엄청난 공포에 휩싸인 수연은 도서관 밖으로 뛰쳐나오려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서관 출입구는 굳게 잠겨 있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힘껏 밀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도서관 안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수연은 눈을 질끈 감고 방금 본 그 무엇을 떠올리며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때 갑자기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거기 누구세요?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하세요? 전화 저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민수였다. 민수야, 나 지금 도서관에 갇혔어. 이상한 여자가 그러나 수연의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민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잖아. 너도 나도. 거기 다시는 가서는 안 되는 거였어. 기억나지? 수연은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잠시 후 소리는 더 확실해졌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수연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섰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매듭 없는 귤껍질 같은 그녀의 얼굴은 바닥으로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금씩 다가왔다. 이후 수연은 한참 동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그 도서관은 점점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가끔씩 그 도서관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첩첩이 쌓인 책 속 그녀는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